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 역사를 발표할 여수 한영대학교 전은혜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차례는 원시시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중세시대, 르네상스 시대, 17에서 18세기, 19에서 20세기, 한국 정신질환 치료와 역사, 한국 정신간호의 역사의 순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원시시대입니다. 원시시대에는 물원론적 관점으로 신체적 질병과 정신적 질병 모두 초자연적 힘에 의한 현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힘인 악령이 몸속에 들어와 정신질환이 생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원시인들의 치료 방법은 귀신을 내쫓으려는 방법으로 주로 마술사, 주술사 등이 귀신을 내쫓는 의식, 주문 외우기, 굿, 부적, 두개골에 구멍 뚫기, 매질 등의 비인간적인 치료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입니다. 고대 시대에도 여전히 귀신학 이론이 유행하여 성직자, 마술사, 의사 등이 귀신을 쫓는 의식 주문 외우기, 살풀이 등으로 치료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몸과 마음은 분리될 수 없으며 건강이란 정신과 육체의 조화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여 정신건강 개념의 선구적 역할이론 설명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관련성을 설명하고자 하였고, 심장이 영혼과 감정의 중심기관이고 뇌와 신경계는 지성과 관계가 있다고도 하였으며 물활론에 반대하였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정신장애를 선망, 조증, 간질 등으로 정신장애를 서술한 최초의 학자이며 정신진환관증, 조증, 우울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질, 스트레스, 산후, 정신병 등 간질은 신성한 질환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타고라스의 체액설에 근거하여 모든 질병은 4가지 체액의 불균형 때문이고 정신질환은 뇌가 지나치게 열, 냉, 건, 습할 때 발병한다고 하였으며 정신병에 대한 신의 영향력은 부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중세시대입니다. 정신질환은 신의 저주로 악령이 깃든 것으로 생각하여 감금, 추방, 사회적 제거 등의 가혹한 징벌적 치료를 통해 정신질환자를 찾아서 처형하였습니다. 한편 이와 달리 12세기경 벨기에의 길에서는 자기 집에서 정신질환자를 돌보고 인간적인 치료를 해주었다. 동양에서는 인간 스스로 변화할 힘을 갖고 있다고 보았고, 수도사들은 환자들에게 자기훈련, 명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네 번째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15세기에 이르러 점차 자연과학적 견해, 인간에 대한 존중 사상이 철학자들과 의사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하였고, 정신질환이 심리적 원인에 의해 생길 수 있으며 정신기능도 자연법칙에 따른다는 견해가 등장하였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의사인 조한 웨이어는 정신질환을 귀신설에서 의학으로 분리한 사람으로 정신질환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치료적 관계를 형성한 의사로서 최초의 정신과 의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정신질환을 여전히 귀신과 마법으로 설명하였고, 종교적인 의식을 치료의 주된 방법으로 여기고 귀신 내쫓기, 감금, 고문, 사형 등이 실행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17에서 18세기입니다. 이 시에도 여전히 격리 및 감금의 치료가 계속되었다. 1601년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의 빈민법에 의해 지역사회가 정신병 환자를 돌봐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으나 여전히 정신질 환자를 시설이나 감옥에 감금하고 난폭하게 다루었으며 사회로부터 격리하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정신질 환자의 치료를 위해 베들레헴의 수도원에 베들럼 수용소가 설립되었고, 1660년 프랑스에서는 바이시트 병원이 정신질 환자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북미에서는 16세기 멕시코에 제일 처음 병원이 설립되었으며, 미국에서는 버지니아의 윌리엄스베르크에서 정신질 환자를 위한 첫 번째 주립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17세기 말까지도 정신질환에 대한 귀신학적 설명이 지속되었고, 18세기에 이르러 귀신설이 후퇴하고 의학적 설명이 시작되었으며 정신질 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 설립었습니다. 여섯 번째 19에서 20세기 정신질환의 도덕적 계몽시대로 정신질환에 대한 비도덕적 치료에 반대하고 인간적인 치료를 위한 병원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의 필립 피넬은 제일 처음 도덕적 치료를 강조한 정신질환 치료의 개척자로서 바이시트 병원에서 환자의 쇠사슬을 풀어줌으로써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이 악마가 아닌 아픈 사람으로 보며 신선한 공기, 깨끗한 환경, 산책 등 인도주의적 치료 방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수용시설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지어졌고, 정신질 환자들은 마을 사람들이 주는 음식과 옷으로 살았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피뇌를 지지하는 의사들은 정신질환의 원인을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7번째 한국 정신건강 치료와 역사입니다. 한국의 제일 초기 정신질환 치료로는 귀신학에서 비롯된 굿, 병읽기, 기도, 복숭아 나뭇가지로 때리기 등의 비과학적인 요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삼국시대에는 약초, 침술, 승려의 연극요법 등이 사용되었고 특히 삼국사기에서는 어지럽고 멍하고 침울한 자신의 정신상태를 언급하였고 하였습니다. 약, 침술뿐 아니라 의사소통으로도 치료하였다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양의학의 시작으로 1885년 광해원이 설립되었고 1907년 교육부가 생기면서 일본 사람에 의하여 정신병학 강의가 실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신간호는 서양의학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처음으로 병동 내에서 정신과 환자를 간호하게 되었고 당시의 간호는 환자의 안전관리와 보호 위주의 간호가 주로 시행되었으며 1953년 항정신병 약물의 개발로 환자의 증상이 가벼워지게 되었고 정신간호의 기능은 보건리에서 점차 인슐린 혼수요법이나 전기충격 치료 시 치료와 일반적 신체 간호, 환자 관찰, 투약 등으로 변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의학의 영향으로 환경치료와 활동치료를 도입하여 간호사도 오락치료, 예술치료 등에서 치료자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환자의 문제를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하는 과학적인 정신간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도 입원 위주의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개념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입원 치료도 단기화되었으며 경기도와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의 정신보건 센터의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환자 및 가족의 절대적 호응을 받아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간호 모형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문헌입니다. 감사합니다.